네, 안녕하세요. 선울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말인데요.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좀 우중충한데 다들 이제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사실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염원이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사하고 더 좋은 연봉으로 더 좋은 곳으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제 그 바램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대한민국 중위소득이 한 240만 원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중소기업에서 연차가 낮은 직장인들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겁니다. 사실 물가도 많이 올라가면서 받는 월급이 작게 느껴지죠. 뭐 오늘 이제 장을 보고 왔는데 뭐 몇 개 안 담았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그 이제 액수에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야근 수당이 없기도 하고 뭐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스트레스와 체력 소모에 비해서 받는 돈이 너무 작게 여겨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더는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쩌면은 이직을 준비하지 않고 다음 행선지가 확정된 다음에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그냥 그날 하루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사직서를 제출해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호기롭게 퇴사를 하고 그냥 직장을 다시 잡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몇 년 일했다면 어느 정도 또 퇴직금도 쌓여 있으니까 버틸만 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이제 회사 건물 앞에서 마지막으로 뭐 넥타이를 느슨하게 잡아당기던 순간에 이제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200만 원 초반대의 월급과 야근 수당도 없는 이제 자발적인 야근, 뭐 팀장의 눈치를 보느라, 뭐 부장의 눈치를 보느라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계산해야 했던 나날들이 떠오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또 면담을 하죠. 이제 그 면담 자리에서는 팀장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의지가 부족하니까 좀 참을 건 좀 참고 이렇게 퇴사를 재고해보고 이제 만류를 하는데, 이미 좀 이제 쌓일 대로 쌓인 불만은 더 이상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고, 이 정도 내가 가진 실력과 포트폴리오면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자신만만함이,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을 붙잡는 팀장님을 보면서 다시 나중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퇴사서를 제출하고 이제 손끝은 떨리긴 하는데, 그 떨림이 불안뿐만이 아니라 그냥 해방의 떨림이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회사로 가겠다는 생각과 더 이상 이런 이제 꼬물딱지 같은 중소기업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하는 오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휴식을 하면서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겠죠. 그리고 늦잠도 자고 일어나서 늦게 산책도 하면서 이제 커피 한 잔 들면서 그런 꿈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밀린 약속들,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행도 좀 하면서 지루해질 찰나에 퇴사 후 첫 달, 이제 좀 이제 재취업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긴 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고 구직 사이트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또 관심 기업들을 체크하면서 지원 버튼을 누르지만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류에서 탈락하거나 아쉽게도 이제 귀하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발표, 그리고 서류 합격자에게만 개별 연락을 드리는데, 그런 문구를 보면서 이제 지원을 한 회사에서 이제 개별 연락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 처음에는 뭐 담담합니다. 뭐 하나 둘 떨어질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과,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마음속에 여유는 빠르게 증발하고요. 이제 퇴직금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일을 빨리 구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퇴사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다면, 200만 원 주는 중소기업이라도 그 기업이 나를 선택해준 시장의 가치가 그 정도, 내가 이제 그 정도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내가 왜 안 뽑히는 걸까라는 생각과 전 직장에서 2년 정도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 최근에 보는 뉴스들 중에서 이제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왜 안 뽑히지라는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취업시장은 개인의 감정 따위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단 뭐 이제 경력이 2년짜리가 아니라 특별히 매력적인 경력이 없는 2년 차였다는 사실이
그의 앞을 막아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남들보다 돋보이지가 않고, 그가 이제 회사에서 쌓았다고 생각한 성과도 구체적으로 뭐 숫자로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 욕을 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사 전에는 직장의 가치가 그닥 와닿지가 않습니다. 매달 월급을 주는 공간이긴 한데 그냥 하루하루 내가 일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제공해 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닌데,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퇴사를 한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다시 더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경기 상황이 좋다면 많은 직장들이 구직을 하는 상황이고 이제 인력난이 심각하다면 괜찮겠지만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자기가 겪는 고통만을 크게 느끼는데, 뭐 출근길에 지옥철을 뚫고 점심시간 뭐 1시간도 마음 편히 못 쉬는, 뭐 이제 휴가를 써도 휴가를 가면서도 이제 일을 또 해야 하는 이런 악조건의 어떤 근무 환경들, 그런 분위기에서의 팀장의 또 불합리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일하는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퇴사한 것이 결코 틀린 선택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나가서 잘 돼가지고 이제 더 좋은 직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는 퇴사는 선택인데 재취업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 상황인 겁니다. 살아가려면은 다시 일을 해야 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원하고 다시 시장의 평가를 또 받아야 하는 상황, 그 과정이 굉장히 귀찮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욕하던 그 회사도 나를 어쩌면은 고용해준 시장의 내 수요처인 것이고, 힘들다고 뭐 투덜거리던 회사조차도 나를 필요로 했던 곳인 것과, 거기서 받던 월급이 이제 200만 원도 사실 내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뭐 처음에는 인정하진 않는데 뭐 나는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서류나 이제 오지도 않는 면접 연락이나 면접을 보더라도 계속 이제 최종 합격에서 떨어지는 것들, 이렇게 죄책감에 휩싸인 밤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생각이 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계속 면접을 보다가 결국에는 전에 일하던 회사로 이제 돌아가기도 하고, 뭐 중소기업의 블랙 코미디 같은 걸 보면 추노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다시 이제 자존심을 낮추면서 원래 도망갔던 그 회사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물론 그런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다음 행선지가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합격을 하고 이제 퇴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면서 내 자신의 어떤 시장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게 지금 받는 적정한 평가인지 알아보는 것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퇴사 전에 이제 직전에 사람들은 흔히 나가면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과 내 실력과 하는 일에 비해 이 월급이 너무 낮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뭐 무너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다는 뭐 그런 것들이 싫다는 생각들을 하고, 하지만 정작 현실은 더 좋은 기회가 실제로 이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지금 내가 가진 경험이나 실력이나 인내력이나 뭐 인맥이나 뭐 포트폴리오나 뭐 이런 성과들이 이 모든 것이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일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해봤을 때, 수많은 구직자 사이에서는 너가 어떤 차별점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해결해줘야 하고, 사실 경력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친 듯이 스펙을 또 쌓은 것도 아니고, 퇴사 직전에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개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서, 퇴사를 결심한 순간에 용기는 넘치긴 하지만 정작 커리어 관점에서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많고요. 사실 많은 중소기업의 블랙 코미디에서 보여지듯이 퇴사를 하고 그럼 다시 200만 원 주는 회사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결국 생각을 해보면 일단 퇴사라는 리스크가 정말 큰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월에 200만 원의 월급이 작은 것도 맞는데 1년에 합산하면 2,400만 원을 버는 것이고, 결국 5억의 목돈에 5%의 배당을 받는 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시장 가치가 이제 금융자산 5억에 이제 5%의 일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건 엄청 큰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한 달에 버는 돈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제 노동을 하는 시간에 받는 돈이 엄청나다는 것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물론 뭐 물가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모든 생활비가 다 오르는 상황이지만 내가 투여하는 시간에 정직하게 받는 돈 자체가 이렇게 금융소득으로 치환하면 엄청난 자산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20대이건 30대이든 간에 퇴사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늘어지면 다시 일을 하는 기회를 잡기가 꼭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결국 섣부른 퇴사는 항상 후회를 가져오고 나중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그 순간의 시점을 딜레이 시킬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직장인분들이 다들 고생하셔서 이렇게 항상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